안녕하세요. 소프리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일반인들이 방송에 나오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물론 방송에 출연하여 추억을 만들기 위해 나오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얼굴을 알리기 위해 나오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얼굴을 알려 크게 성공한 사람들도 은근 많기도 한데요. 그런데 좀 이상한 의도로 출연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한데 이번엔 방송 출연으로 유명해지고 사기꾼 엔딩 맞이한 일반인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은하선입니다. 은하선은 칼럼니스트이자 싱어송라이터를 하며 여러가지 성인용품 판매업과 요식업 등의 사업까지 하는 사업가로 오케스트라 단원까지 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했었는데요. 굉장히 많은 언론들과 인터뷰를 진행하며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미투 운동이 한창이던 2018년 본인도 당했었다며 폭로를 하기도 하는 등 여러가지 여성들을 위해하는 듯한 행동을 많이 합니다. 2015년 여성의 날 특집 SBS 스페셜에 출연하였다가 2017년에는 EBS의 까칠남녀라는 프로그램에 고정으로 출연하게 됩니다. 까칠남녀는 국내 최초의 젠더 토크쇼라는 부제로 성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박미선, 정영진, 복만대, 서유리, 황현희, 사유리 같은 출연진들이 출연하여 남성과 여성의 입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방송 자체가 대체적으로 여성 편향적인 분위기로 많이 흘러갔었는데요. 은하선은 남자들을 강간을 가르치는 문화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한다든지 남자들이 여성 아이돌을 좋아하는 게 회춘의 에너지원으로 삼기 위해서라고 하기도 하고 일본에서 발생했던 뚱녀 꽃뱀 살인사건을 언급하면서 피해자들을 멍청했다고 비하하는 등 여러가지 문제가 될 만한 발언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까칠남녀에선 크리스마스에 성소수자 특집을 하는데요. 그러자 개신교 등 기독교 계열에서는 교육방송에서 이런 방송을 하면 안 된다며 어마어마한 항의를 했었는데 홈페이지에 굉장히 많은 글을 남기는 것은 물론 성명서도 내고 EBS는 물론이고 PD의 전화번호까지 알아내 직접 항의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은하선은 크리스마스 오후에 반동성애 하시는 주님의 자녀분들 까칠남녀 PD님 연락처가 갑자기 바뀌었다고 합니다 라며 특정 번호로 문자하라는 글을 페북에 올립니다. 그리고 다른 페북 타임라인에도 해당 번호를 남기면서 꼭 문자를 넣어달라는 요청을 하는데요. 그런데 해당 번호는 퀴어 문화 축제의 문자 후원 번호였고 문자만 보내도 3,000원이 결제되는 말 그대로 퀴어 축제 돈 버는 번호였습니다. 이를 믿은 몇몇 기독교인들은 정말로 해당 번호로 PD에게 항의하는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 기독교 카페에 글을 올려 해당 번호로 문자를 보내면 프로그램 담당자한테 문자가 간다는 홍보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거 사기 아니냐는 사람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은하선은 다시 페북에 글을 올렸는데 본인이 제작진의 연락처를 공개하면서 항의 문자를 보내라고 올린 글을 믿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며 누가 이를 크게 만든 거냐며 어이가 없다는 글과 함께 방송에서 내 컨셉에 토달지 말라며 소리 지르는 장면을 첨부하는 등 사과는 전혀 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고 그 와중에 본인이 실검 1위 했다며 트위터에 캡처를 보여주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화가 난 사람들이 이건 사기라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자 그녀는 다시 글을 올렸는데 본인은 항의 문자 등을 보내지 말라는 뜻으로 퀴어 문화 축제 후원 번호를 알려줬고 장난으로 쓴 글에 진심으로 반응하는 분이 있을 줄 몰랐다며 최초에 올린 글은 전부 삭제하였고 후원금을 환불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알아보겠다는 한 발 뒤로 물러선 입장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환불마저도 결과적으로 불가능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기독교 단체에선 은하선을 문자 기망 사기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를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피해 사례를 모집했는데 총 90여 명이 사기를 당해 3,000원을 후원한 것으로 드러났고 후원을 받은 퀴어 문화 축제 역시 까칠남녀에 함께 출연했던 강명진이 조직위원장이라 그 3자와의 관계도 입증되어 대법원까지 가는 재판 끝에 은하선은 100만 원의 벌금을 냅니다. 결국 까칠남녀에선 은하선을 하차시켰는데 여러 대학 등에서 강연을 하기로 하여 사기꾼을 강연자로 초청하냐며 비판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연세대에선 은하선이 오는 것에 대해 숨기고 강의 예산을 심의한 것으로 알려져 총 여학생회가 해체되는 나비 효과까지 일으키기도 합니다. 다음은 강영권입니다. 강영권은 KBS와 SBS의 공채 PD 출신으로 초창기 그것이 알고 싶다를 연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SBS를 퇴사한 후
외주 제작사를 설립해 호기심, 천국 같은 프로그램을 제작하기도 했었는데요. 2003년에는 외주 제작사도 매각하고 폐기물 소각업체인 EST를 설립하는 등 사업가적인 면모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2017년엔 전기자동차가 뜰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중국의 버스 회사를 인수하여 에디슨 모터스라는 전기버스 회사를 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2020년 유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하여 엄청난 인지도를 가지게 되는데요. 폐기물 회사를 4년 만에 480억 가치로 키워서 매각할 때 자산운용 회사에선 남은 3개의 회사를 5년 내로 2조 3조 되는 회사로 같이 만들자고 하였지만 전기차 사업하고 싶다고 1138억에 매각하였다고 하고, 유재석이 그 정도 버셨으면 편안하게 건물 사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을 하자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위해 신기술에 투자를 하여 에디슨 모터스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등 유퀴즈에선 그를 새로운 도전을 하는 선구자로 포장하여 방송합니다. 이후로 그는 2021년 쌍용 자동차를 인수한다는 발표를 하여 또 큰 주목을 받게 됩니다. 훨씬 규모가 작은 에디슨이 쌍용을 먹는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의견들도 많았지만 실제로 쌍용차 인수 본계약을 체결했다는 뉴스까지 나오는 등 인수는 현실화되는 것 같았었는데요. 하지만 인수대금, 잔금을 미납입하여 결국 인수는 무산되었고, 심지어 에디슨 모터스가 재무제표 감사 거절을 받고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면서 망하기 일보 직전으로 갑니다. 결국 36억 원을 갚지 못해 파산 신청까지 하는데요. 회사 이름도 스마트 솔루션즈로 바꾸고 대표이사에서 사임했는데 3개월 후인 작년 8월 자본시장법 위반과 불공정 거래 혐의로 구속됩니다. 쌍용차 인수를 미끼로 주가를 띄어 조작했다는 혐의였는데요. 그렇게 실현한 차익만 1621억 원이라고 하고 피해액은 약 7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현재 재판 중인데 지속적으로 보석 신청을 하고 있다고 하고, 최근에는 재산 은닉 혐의로 수사받았다는 뉴스가 나오기도 합니다. 다음은 이수입니다. 이수는 금융인 출신 명리학자로 유명했던 사람으로 이수 명리학파라는 학파를 창시하고 1997년부터 20여 권에 가까운 책을 쓰는 등 왕성한 활동을 하며 여러 방송에 출연했던 인물로 2004년에는 부시의 재선을 예견했다며 신문에 나오기도 하고 에스크퓨처라는 역술 사이트까지 만들고는 직접 사장을 맡기도 합니다. 역술로 주가 예측을 한다는 내용으로 뉴스에 자주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2010년대 들어 종편 방송에 패널로 출연하며 여러 연예인들의 근전운을 언급하며 크게 유명해집니다. 이수는 제자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점을 봐주는 등의 일을 했었는데 한 과정당 수강료만 300만 원이었다고도 합니다. 명리학계에선 서태지와 마이클 잭슨 같은 존재였다고도 하는데요. 그가 사기 사건으로 구속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에게 배우러 온 제자나 점을 보러 온 손님들을 1대1로 만난 후 본인이 상장할 바이오 회사의 회장으로 있으니 그 회사의 주식에 투자하라고도 하고, 카지노 사채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할 수 있다며 투자하라고도 하고, 역술 관련 앱을 개발 중에 있으니 투자하라고 하는 등 지속적인 투자를 권유했다고 하는데요. 사기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항상 호텔 같은 비싼 곳에서 피해자들을 만났고, 몸에는 항상 명품을 걸치고 고급 승용차를 타고 나타났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사기였고 피해 금액만 6억 원대였다고도 하는데요. 그에게 사기당한 연예인만 3명에 알고 보니 사기 전가만 26개가 있는 찐 사기꾼이었다고도 합니다. 구치소에 있을 때 옥바라지를 했던 여성분이 인터뷰를 했는데 본인이 차려준 역술원에서 스포츠 신문에 오늘의 운세를 쓰며 유명해졌다고 하고, 2004년에도 회사에 투자라고 하는 사기를 쳐서 6천만 원의 피해를 입혔다고도 합니다. 결국 그는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수사 중에도 추가 고소건이 계속 접수되었다고도 하는데요. 추가로 7건의 사기건이 추가되어 병합 재판 끝에 4년형을 선고받았는데 피해액도 10억대가 훨씬 넘어가는 대형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서강대를 나왔다고 한 것도 거짓말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는 형이 너무 높다며 항소를 하기도 했었는데 개그맨 권영찬이 본인이 쓴 책에서 그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내용을 폭로한 후 바로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방송에 나와서 얼굴을 알린 사람들이 갑자기 접근하여 투자를 하라고 이야기하면 무조건 의심부터 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